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엔 벤 뉴스팔 시작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삼척 37.5도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찜통 더위는 앞으로 열흘간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느라 연신 물로 뛰어듭니다. 물장구를 치며 노는 아이들의 표정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이 37.5도, 대구가 36.4도, 서울은 31.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의 수온주가 평년보다 4도 가까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더위가 반가운 듯 태닝을 즐기는 시민들은 환하게 웃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피트니스 대회가 있는데 햇살도 따가워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태닝하러 나왔습니다. 분수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물줄기가 시민들의 찜통 더위를 조금은 식혀줍니다. 서로 물총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쫓아보기도 합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더워가지고 강아지랑 같이 나왔는데 분수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둘러 피서길에 나선 시민들로 전국의 해수욕장과 계곡도 많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아직 초복도 지나지 않았는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면서 최근 한 달 새 벌써 3명이나 숨졌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밭일하는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텃밭.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12일 이곳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으로 이래. 흔들어도 안 되고 얼굴이 딱 시커멓더라고요. 하우스에서 산딸기를 키우는 문두상 씨는 남일 같지 않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비닐 위로 차광막까지 쳐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낮 1시 반 현재 바깥 기온은 3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어떤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온도가 치솟더니 들어온 지 5분 만에 47도를 기록합니다. 잠깐 하우스 안에만 들어왔다 나가도 몸에서 온몸이 땀입니다. 일이 안 됩니다. 최근 3주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240여 명. 폭염이 맹위를 떨친 7월 둘째 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최장기간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현재까지만 열사병으로 3명이 숨지고 가축 42만 6천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2019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이동석 기자입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기준인 7,530원보다 820원이 올라 10.9%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8,000원대에 접어든 것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건 2018년도 16.4%, 2007년 12.3%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10%대의 인상률을 기록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만원 공약이 실현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19.7%가 올라야 하는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연합회 등의 반발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10일간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예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섰고 노동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환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을 내쉽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 인건비가 올해보다 360만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또 10점 몇 프로 올린다고 하면은 저희들 그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도태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역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옥렬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합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인다든가 이제 음식값 올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며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불만족스러운 건 만원대 최저임금을 주장했던 노동계도 마찬가지.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고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좁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계약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내년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말 그대로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김현 기자와 함께 최저임금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굉장히 진통 끝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제 밤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 반쯤 결정됐습니다. 예. 그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았는데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 의원 9명은 모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 의원 4명이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7명 중에 14명만 참석해 반쪽짜리 협의가 돼버렸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까? 네, 사용자 측에서는 업종별, 그다음에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는데요. 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사용자 측이 참여하지 않은 게 전에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저임금 결정에 사용자 위원 측이 아예 불참한 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업종별 차등 적용이란 인건비 부담이 적은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규모가 작은 5인 미만의 영세업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즉 규모별 차등 적용도 요구했었는데요. 5인 미만 영세업장이라면 어떤 거죠? 네, 대표적으로 편의점과 PC방, 그다음에 소규모 식당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협상 테이블을 떠났고 어제 표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정부 측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위원 5명만 표결에 참석했었습니다. 자, 이 사용자 측도 참석 안 했지만 민노총에서도 참석을 하질 않았어요. 네, 민노총 측도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으로 1,790원을 제안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액수를 제시했는데 이유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 때문입니다. 네, 산입 범위 확대 어떤 겁니까? 예, 최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1만 원대가 되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고요. 예.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저임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 떠났고 한국노총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결국 이렇게 반쪽짜리 협의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인데 앞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움 뭐죠? 네, 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일종의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건데요. 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과 동맹 휴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편의점 가맹주들은 심야 할증, 카드 결제 거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편의점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심야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을 높이 네. 받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노동계 역시 대규모 파업과 휴업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나 조정을 요구하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그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갈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자,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조 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고요.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층에도 간접 지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최저임금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인데요.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밀한 관찰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 thanked Prime Minister May for her partnership in our pursuit of a nuclear-free North Korea. It's been a tremendous help.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과정임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전속결식 북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기존 태도에서 물러나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북핵 협상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비핵화가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협상에 대해서는 핵실험 중단 등 성과를 내세우며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아직 발효 중인 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이 요구해온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 비핵화가 선행된 후에야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북미 군 장성들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군 유해 송환이 의제인데 북한이 장성급 만남을 원한 만큼 다른 의제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집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군사회담 모습입니다. 이 회담 뒤 9년 동안 얼굴을 맞대지 않았던 북미 장성들이 내일 오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날 예정입니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담의 정확한 참석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측 대표로는 2009년 회담 때도 나왔었고 현재 판문점 대표부 대표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준장격인 곽철희 소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관심은 의제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 12일 실무회담이 결렬됐다가 북한 제안으로 장성급이 만나는 만큼 유해 송환 외에 북미 관계 개선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 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데 다만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는 없을 전망입니다. 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비핵화는 뒤로 미루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죠. 유해 송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미국은 유해 송환을 마무리하고 싶고 북한은 의제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만큼 북미 사이 군 접촉은 당분간 자주 성사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네, 이처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에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 의미를 최중락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에 문 대통령과 이제 해외 순방 취재 다녀왔는데 문 대통령의 북미 협상에 대한 싱가포르 발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그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네. 그제 싱가포르와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협상은 일단 정상궤도에는 돌입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불평은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전략으로 본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싱가포르 렉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엄중한 심판, 이 심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속도를 내라.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표현은 경고보다는 압박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예전처럼 실무진이 협상에서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남북이나 북미 정상처럼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협상을 하는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톱다운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미 정상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그 김정은의 친서를 봐서도요. 그 안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자 이런 표현만 있는데 이것도 바로 북한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무 간의 협상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상 간에 좀 빨리 만나자 이런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6월 10일,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바로 한 달 뒤에 같은 장소에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보면 비핵화 부분과 체제 보장, 이거는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서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을 정상 국가로 포용을 하고요.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서 이제는 북한과 아시아가 상생의 평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의 제재가 있지만 앞서 제재 해제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나타낸 겁니다.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9월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상됐던 종전선언 65주년, 그러니까 7월 27일 남북미 종전선언을 좀 예상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의미 있는 날을 예상을 해보면 9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유엔 총회입니다. 네. 특히 9월에는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을에 열리기로 한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남북 정상이 모두 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 그러니까 9월에만 많게는 3번, 네.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주체였죠. 지금은 미국이 대신하고 있지만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고요. 남북미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된다면. 유엔에서 말이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상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상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9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뜨거운 여름 7, 8월에 북미 협상이 진척이 잘 되고 우리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추적 최주균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이단 구설과 갑질 파문에 휩싸인 뒤 처음으로 열리는 합동 집회인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영 기자, 집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집회는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항공사의 직원들은 집회를 따로따로 열어왔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집회 때 대한항공 직원의 지지 발언이 있었지만 이렇게 행사를 함께 기획해 공동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의 물벼락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에서 촉발된 논란이 급기야 합동 집회까지 이어진 건데요.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갖가지 의혹, 또 사과까지 너무 닮은 꼴이라며 두 회사 직원들은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고 동지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수 일가의 퇴진과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또 각종 갑질 사례를 고발하는 동시에 너는 나다라는 구호로 상대 회사를 응원하고 청와대를 향해 종이 비행기 편지도 날릴 계획입니다. 항공산업을 양분하는 두 회사 직원들이 똘똘 뭉쳐 첫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관련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이 최근 기내식 업체를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 MBN의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시아나가 기내식 납품 권리를 헐값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게이트 구르메가 LH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박삼구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존보다 더 유리하게 기내식 공급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말과는 달리 게이트 구매와의 계약은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하루 평균 2만 5천씩을 30년 동안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계약. 이 권리를 주면서 아시아나 측은 53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게이트 구매 코리아 지분 40%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업체인 LSG에서는 15년 동안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6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지분 20%와 함께 915억 원의 현금까지 받았습니다. 게이트 구매가 15년보다 2배인 30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해서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기회를 날린 셈입니다. 아시아나 경영진이 자신이 가져야 될 혜택을 다른 회사로 돌렸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합니다. 아시아나가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에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게이트 구매의 모기업으로부터 1,6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나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짙은 가운데 회사 측은 금호홀딩스 투자권과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서 한 4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하고 인상착의를 전국 경찰서에 전파하는 등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47살 남성 A씨가 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통통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 어물쩍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부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다수의 이제 자상만 보이는 상태고 조금 의식이 처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건 현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경찰 지구대가 있었지만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 소송 중인 A씨 부부는 평소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초록색 반팔 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었다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파하는 등 공조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 주변에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서는 한편 A씨의 연고지 등의 형사대를 급파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여성 워먼과 유목민 노마드를 합성한 워마드라는 남성 혐오 사이트가 논란입니다. 공개적으로 남성 혐오글을 올리는 이 워마드 사이트가 버스를 타고 있는 남성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톨릭 성체를 훼손한 인증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죠. 김도영 기자입니다.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버스 앞 좌석에 앉은 남성의 뒷목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바로 옆에 앉은 남성에게도 흉기를 겨누며 들킨다 해도 짜증나서 멈출 수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짜증나서 실수로 찌르기도 한다며 여름에 한국 남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과격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댓글은 남성을 횟감으로 표현하는 등 게시자를 옹호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워마드는 가톨릭 성체의 예수를 모독하는 붉은 글자를 쓰고 불에 태운 사진이 올라와 성체 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워마드가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일삼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여성 혐오 사이트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남초 사이트에 있는 여성 혐오적인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이거든요. 남초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렇게 비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혐오 발언이 성대결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성평등 사회를 늦추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최대 축제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개성 넘치는 복장을 한 사람들이 광장 잔디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성을 모두 인정하자며 프리허그를 제안하고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워질 수가 없기에 퀴어 문화 축제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것을 외설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저 낙인 찍기일 뿐입니다. 이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약 4km의 거리를 행진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오토바이 행렬을 선두로 행진이 시작되기 전 동성애 반대 시위자들이 거리를 막아서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도 맞불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두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9천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동성애를 둘러싼 양측의 아슬아슬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서해안에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특히 요즘은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 기간이라 이 바닷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요. 서해안으로 휴가 가실 분들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경대원이 갯바위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엔 바위 끝에서 관광객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역시 순식간에 들어찬 민물에 갇힌 겁니다. 이런 사고는 서해안에서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14명이 숨졌습니다. 바닷물은 보기에 느리게 차오르는 것 같지만 속도가 최고 15km나 됩니다. 성인이 걷는 것보다 무려 3배나 빠릅니다. 이른바 슈퍼문의 영향으로 달의 인력이 강해진 요즘은 민물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은 갯벌이나 갯바위에 들어갈 경우 만조 시간은 확인하시고 만조 2-3시간 전에는 반드시 육상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민물 시간에 맞춰 알람을 켜놓은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북한 탁구 대표팀이 다음 주 대전에서 개막하는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번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7년 만에 단일팀을 구성해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남북은 다시 함께 뭉칠 날을 기약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시 단일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히 잘 가고 다음에 만나자고. 이런 바람이 2달 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전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 참가를 전격 결정한 북측의 주정철 북한 탁구협회 서기장은 입국을 앞두고
단일팀 재결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대회에 들떠 있습니다. 만약에 평양 가면 너희가 맛있는 거 사줘라 이렇게 했고, 플레이오프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냥 만나면 뭐 먹고 싶은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결성 가능성이 큰 종목은 남녀 복식. 다음 달 개막하는 아시안게임 종목인 남녀 단식과 혼합복식에서는 대회 준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팀 구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탁구협회는 입국과 함께 대전으로 이동할 북측 선수단을 만나 단일팀 구성에 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영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런던에서만 8만여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기저귀를 찬 채 화를 내고 있는 초대형 트럼프 풍선도 등장했습니다. 정규회 기자입니다. 런던 시내 중심가. 트럼프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에 무려 8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하늘에는 기저귀를 찬 채 화를 내고 있는 트럼프 풍선까지 등장했습니다. He's completely ruining all of the norms and procedures that we use to keep the world a sensible place. 시위대는 난민과 여성 처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런던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The separation of the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the destruction of women's rights, his misogyny, his racism, and I felt the need to protest, but in a somewhat humorous way. 트럼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여왕을 10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가 하면 사열 과정에서 여왕을 가로막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 골프를 친 뒤 푸틴 대통령과 만날 핀란드 헬싱키로 떠납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무덥고 후텁지근한 날이 계속되면서 패션계엔 쿨패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땀을 잘 흡수한 뒤에 말려주고 바람이 잘 통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차가운 소재인 변온 티타늄을 옷 옆구리 부분에 넣기도 하고 앞면을 오글간 소재로 가공했습니다. 통풍을 위해 옷 전체를 그물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옷은 특수 가공을 해 땀을 흡수하지만 바깥면의 색이 변하지 않게 했습니다. 모두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만든 기능성 의류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야활동이 잦은 고객님들이 땀이 잘 흡수되는지 잘 마른지를 물어보시고 그런 기능성 의류를 많이 찾습니다. 실제 효과는 어떨까?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일반 의류와 기능성 의류를 비교 실험했습니다. 실내 자전거 5분, 러닝머신에서 5분을 걸은 뒤 5분 동안 쉬면서 손끝 체온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두 의류의 차이는 확실했습니다. 일반 의류는 운동 전 32.9도에서 시작해 운동 뒤엔 34.3도까지 올랐고 5분 휴식 때도 몸이 회복하면서 나는 열로 34.6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기능성 의류는 운동 전에 31도였는데 오히려 운동 뒤 29.4도로 떨어졌고 5분 휴식 뒤 29.1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의류라고 모두에게 이로운 건 아닙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좀 안 돼서 복통이 좀 잦다던가 아니면 수족 냉증이 있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차가운 의류를 그 부위에 대시는 거가 이런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신체 원리상 옷을 고를 때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하는 흡습 속건과 통풍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추천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